트림이라는 것은 위장의 연동운동이 잘 되면서 식사로 유입된 음식이 위장에서 잘 배출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보통 정상인의 위배출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심장이 나빠진 사람들은 위배출이 지연되면서 몇 시간 동안 위배출을 하지 못해 식후 트림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트림이 나올 듯 말 듯한 상황이 몇 시간 동안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충분하게 위장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 혈액이 위장의 연동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심장이 나빠진 사람들은 늘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유를 먹은 아기를 엄마가 등을 토닥이면서 트림을 하게 하고 눕힌다는 것은 부모라면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트림 하나가 가장 중요해지는 순간이 바로 심장이 나빠진 순간이면서 트림을 잘 못하게 되면 이게 역으로 심장에 계속 부하로 남게 되면서 다른 정상적인 활동이나 거동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어쩌면 파킨슨 환자의 이상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인처럼 식사를 했을 뿐임에도 심장이 나쁜 사람, 그리고 그런 파킨슨 환자들은 이 트림이라는 것이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환자들에게 과식이나 급하게 음식을 먹는 행동, 그래서 이 위배출의 문제, 트림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거동의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고, 이때 심방세동도 발생할 수 있고 하체에 힘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떨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파킨슨 환자의 병리 기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킨슨 환자는 심장에서만 문제가 생긴 상태는 아닙니다. 파킨슨 환자에게 쓰는 약들이 도파민 계열의 약인데,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심장 박출을 높여서 결국 뇌와 사지까지, 그리고 위장까지도 혈액을 박출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지만, 이런 약들을 쓸 때 혈압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도파민의 작용인데, 인체의 혈관이 탄력성을 지니고 있으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만, 대부분 혈관의 탄력성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해결하는 힘은 혈관을 자양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데, 이것은 신장 기능이 좋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어야 깨끗한 혈액으로 다시 심장에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이 역할을 못하는 순간 주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신경세포의 손상도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심장이 나쁜 사람이 심박출을 잘해서 위장에 혈액을 잘 공급하고, 그래서 위장의 연동운동이 되면서 트림을 하려 할 때도 필요한 것이 신장에서 잘 걸러준 깨끗한 혈액인데, 이 혈액의 공급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장과 신장의 문제가 동시에 생긴 것이 파킨슨 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박출력만 높이는 약을 쓸 때 파킨슨 환자들이 혈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제의 해결은 파킨슨 환자에게서 트림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식을 피해야 하고 오래 씹어서 연동운동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후에 등을 두들겨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하게 해결하려면 따뜻한 물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자리에 눕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트림과 함께 올 수 있는 문제는 딸꾹질인데, 이것은 더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심장에서 위장으로 혈액이 오려면 통과해야 되는 것이 횡격막인데, 이 혈관들이 이미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도 않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식사요법과 더불어 스트레칭도 평소에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식후에 눕지 않고 걷는 운동을 계속하셔야 혈관의 탄력성도 서서히 회복되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심장이 나쁜 환자는 식후 트림을 반드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